수십만의 황건적을 토벌하라는 명을 받고 전장으로 향한 조조. 그런데 100여일이 지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조가 상대하던 황건적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수십만 명이 항복했고 그들 가운데 정의 병들은 조조의 군대가 되었죠. 그 가운데 정예는 청주병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런데 조조가 이 전쟁에서 얻은 것은 군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의 곁에는 순욱과 곽과 같은 책사들이 모여들었고 전이 같은 맹장까지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조는 어떻게 한 번의 전쟁을 자신의 군대와 인재를 동시에 얻는 기회로 바꿨을까요? 오늘은 삼국지연의 14번째 이야기, 조조가 본격적으로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마등과 한수의 공격을 막아낸 뒤 장안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천하가 평온해진 것은 아니었죠. 이번에는 동쪽 청주에서 황건적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모여든 숫자만 수십만. 이들은 각지의 백성들을 약탈하며 세력을 빠르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누가 막을 것인지 논의했고 그 자리에서 주준이 한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조조였습니다. 당시 동군 태수였던 조조는 이미 상당한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주준은 산동의 황건적을 상대할 사람은 조조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조조에게 토벌 명령이 내려졌고 제북상 포신도 함께 출전하게 됩니다. 조조와 포신은 군사를 합쳐 수양에서 황건적과 맞붙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일이 쉽게 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신이 적진 깊숙이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목숨을 잃은 겁니다. 함께 출전했던 장수를 잃었지만 조조는 군사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아나는 황건적을 계속 추격해 제북까지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씩 항복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만 명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조조는 단순히 무기를 빼앗고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항복한 황건적 가운데 일부를 자신의 앞에 세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자신과 싸웠던 병사들이 이제는 조조군의 선두에 서서 다른 황건적들을 상대하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무리들도 하나둘 무기를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과 같은 황건적들이 조조에게 항복한 뒤 살아남았고 다시 전장에 서 있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것이죠. 조조가 움직이는 곳마다 항복하는 무리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100여일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조조에게 항복한 병사만 무려 30여만. 병사들의 가족과 남녀까지 합치면 100여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조조의 세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조조가 그 30여만 명을 모두 군사로 만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 싸울 만한 정예를 따로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이 병력을 청주에서 얻었다는 뜻에서 청주병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나머지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도록 돌려보냈습니다. 토벌하러 갔던 적이 어느 순간 조조의 군대가 되었고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기반까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청주 황건적을 상대하기 전과 비교하면 조조가 가진 힘의 크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그 소식이 장안에 전해지자 조정에서는 조조를 진동 장군으로 올려줬고 그의 이름도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조조의 주변에는 또 다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병사만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조조를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인물이 순욱이었습니다. 순욱은 본래 원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원소를 떠나 조조에게 왔죠. 조조는 순욱과 이야기를 나눠본 뒤 크게 기뻐했습니다. 한나라를 세운 유방에게 장량이 있었다면 자신에게는 순욱이 있다는 뜻으로 그를 자신의 자방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단순히 이름난 선비 하나가 찾아온 정도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순욱 혼자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순유도 함께 조조에게 왔고 순욱은 또 다른 인재를 추천했습니다. 정욱이었습니다. 조조 역시 오래전부터 정욱의 이름을 들어왔기에 사람을 보내 그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조조에게 온 정욱은 자신을 추천한 순욱에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곽가였습니다. 순욱도 그제야 곽가를 떠올렸고 곽가 역시 조조의 부름을 받아 연주로 옵니다. 조조와 곽가는 천하의 형세를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곽가는 다시 유협을 추천했습니다. 유협이 오자 또 다른 인물들이 이어졌고
그렇게 사람 한 명이 들어올 때마다 다음 사람이 따라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총과 여건, 모계 같은 인물들까지 차례로 조조의 진영에 합류했죠. 조조가 일일이 천하를 돌아다니며 사람을 찾아다닌 것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인재 한 명을 얻자 그 사람이 또 다른 인재를 불러들이고 다시 그 사람이 다음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조조의 진영이 빠르게 두꺼워진 이유였습니다. 무장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우금은 수백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직접 조조를 찾아왔습니다. 말을 다루는데 익숙하고 무에도 뛰어난 모습을 본 조조는 그에게 군사를 맡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우돈이 낯선 거구의 사내 하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름은 전이. 하우돈은 그를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소개했습니다. 힘이 워낙 강했고 2개의 무거운 철국을 들고 말을 달리면서도 자유롭게 휘두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말만 듣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힘을 보여보라고 했죠. 전이는 2 철국을 들고 말을 몰며 거침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진영 안에서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군기가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려 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이 달려들어 깃대를 붙잡았지만 여러 사람이 매달려도 제대로 버티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전이가 말에서 내려왔습니다. 병사들을 물러나게 한 뒤 자신이 깃대로 다가갔죠. 그리고 한 손으로 깃대를 붙잡았습니다. 거센 바람은 계속 불고 있었지만 전이는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병사가 붙잡아도 흔들리던 깃발을 혼자서 그대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 광경을 본 조조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옛날의 맹장 앙내가 다시 나타난 것 같다고 했죠. 전이에게 자신의 비단 옷과 좋은 말을 내려주고 바로 자신의 가까운 곳을 지키는 장수로 삼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조는 황건적을 토벌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장으로 나섰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난 뒤 그의 모습은 전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얻은 병력이 있었고 순옥을 비롯한 책사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곽가처럼 앞으로 조조의 중요한 판단을 도울 인물도 들어왔고 우금과 전이 같은 장수들까지 곁을 채웠죠. 이제 조조에게는 싸울 군대와 그 군대를 움직일 사람 그리고 앞으로의 길을 함께 판단할 인재들이 하나둘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조조의 세력이 본격적으로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조금씩 안정되어 가자 조조는 한동안 떨어져 지내던 가족을 떠올렸습니다. 낭야에 머물고 있던 아버지 조승이었습니다. 조조는 태산태수 응소에게 사람을 보내 아버지를 연주로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이제 자신에게 힘도 생겼고 기반도 마련됐으니 가족들도 곁으로 데려오려 했던 것이죠. 조승은 아들의 소식을 받고 동생 조덕과 가족들을 데리고 길을 떠납니다. 목적지는 조조가 기다리는 연주였습니다. 조조에게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적이었던 황건적은 자신의 힘이 되었고 이름난 책사와 맹장들이 스스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아버지까지 자신의 곁으로 모셔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조승은 아들이 기다리는 곳까지 무사히 도착하지 못합니다. 그가 연주로 향하는 길에는 서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벌어진 사건 하나가 이제 막 세력을 키우기 시작한 조조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버지의 죽음을 전해 들은 조조가 왜 대군을 이끌고 서주로 향했고 그 복수가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휩쓸게 되었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삼국지의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두시고 함께 해주세요.